현재 타카이치 사나에가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시바가 31%, 타카이치가 28%. 그런데 굉장히 의문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에서 타카이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이라서 총리가 되는 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시바가 계속 총리를 한다면 한일 관계는 더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타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된다라면은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은 인물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향후 일본 정치 구조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최근에 일본에서 정말 크게 화제를 일으킨 정당, 참정당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말 크게 논란을 일으켰고 화제를 일으켰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참여 선거 때.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참정당 때문에 일본의 다른 정당들도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참정당이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번 참여연 선거 당시에 자민당의 표가 이제 참정당으로 가는 그러한 분위기가 펼쳐지다 보니까 자민당도 부랴부랴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이 참정당 때문에 일본 전체 정당, 일본 전체 정치가 우편향돼가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참정당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참정당의 급부상은 기존 보수 여당에 어떤 압박을 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정책 노선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있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정당이 외국인 배제, 이제 외국인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외국인 노동자조차도 받으면 안 된다. 이들 내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참여연 선거 때 자민당도 위기를 느끼게 되니까 급하게 좀 부랴부랴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정당한테 꽤 많은 표를 뺏겼어요. 그만큼 참정당이 정말 강하게 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여기에 부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면서 다른 일본 정당들에게도 꽤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러면서 일본 사회 전체가 극우화돼 가는데 참정당이 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된다면은 자민당도 점점 더 이 정책이 극우화될 수밖에 없겠죠. 증거가 나왔으니까. 참정당으로 인해서 많은 일본 국민들이 참정당을 지지하고 참정당에게 표를 주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다른 정당들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될 거고, 일본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러한 쪽이니까 아무래도 자민당이나 다른 정당들도 좀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현실화돼 가고 있고. 참정당과 같은 우익 민족주의 정당이 외국인 배제, 전통 회복을 주장하며 힘을 얻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일본 정부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시도는 좌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참정당이 주장하는 거 보면은 이게 어떤 일본의 전통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보면은 참정당이 내세우는 헌법 개정안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주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 황당합니다.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어야지 민주주의 국가인데 국가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 부부는 남녀의 결합이며 성씨를 똑같이 해야 한다. 이거는 부부 동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부부 동성은 일본의 정통 문화가 아닙니다.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은 정말 많은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부 동성인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부부 동성을 법률로 강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한쪽의 성으로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르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부부 동성을 강제화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메이지 유신 때 이제 서양 따라한다고 생긴 문화예요. 그러니까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정당이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전통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면은
뭐 교육에 있어서 교육 치거 등 애국심 뭐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뭐 이러한 것들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일본 제국주의 시절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인데 그걸 그대로 지금 다시 이제 되살려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정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다시금 일본을 이제 예전에 제국주의 일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부분에서도 정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겠죠. 일본은 이미 다문화 사회입니다. 뭐 일본 버블 당시 때부터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골에 사는 그런 남성들이라거나 뭐 그러한 남성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쪽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미 예전부터 일본은 다문화 사회가 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3D 직종. 일본은 아무래도 지금 또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3D 직종이라던가 좀 기피하는 그러한 직종에는 일본인들이 거기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없으면은 이러한 직종은 굴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좀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일본 편의점, 일본 도쿄 중심에 있는 편의점에 가면은 거기서 알바하는 일본인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외국인이에요. 특히 서남아시아 쪽,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쪽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능숙한 일본어로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이 친절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편의점이 좀 3D 쪽에 속합니다. 그 돈도 좀 적게 받고 하는 일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직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도쿄 중심가에 가다 보면은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인입니다. 좀 이런 거 봤을 때 참정당에서 이제 외국인을 받으면 안 된다. 지금 있는 외국인도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은 일본의 산업이 굴러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이제 하게 된다면은 지금 상황이라면은 한국도 그렇고 이제 외국인 인력도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더 좋은 외국인 이제 그 외국인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채워 넣어야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인데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참정당이 주장하는 대로 간다면은 일본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겠죠.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일본의 조선업에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간다고 다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국이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참정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국제사회에서 퇴보하게 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일본 정부의 정책 기조나 리더십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향후 내각 개편이나 총리 교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최근에 일본의 총리 관저 앞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시바 그만두지 말아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시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참의원 선거 대패, 그리고 그 전에는 도쿄 도의원 선거 대패, 또 그 전에는 중의원 선거 대패. 이제 요거의 책임을 물어서 이제 이시바 총리 그만둬라라는 압박이 자민당 내에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민당의 참의원, 중의원 의원들의 80% 정도가 이시바 총리는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이제 자민당 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 시민들은 이시바 총리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 심지어는 이제 야당들은 이제 그 여당을 공격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야당들도 이시바를 응원하면서 이시바 그만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자민당에서도 정말 좀 소수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정말 극우적인 사람이 총리가 되고 일본 사회는 정말 극우 사회로 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차기 일본 총리가 타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 의원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설문조사를 했는데 차기 총리 누가 되면 좋겠냐라는 설문에 1위가 타카이치 사나이였습니다. 그만큼 일본 국민들의 지지도 있고, 그리고 자민당에서 타카이치 사나이를 굉장히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시바가 퇴진하게 된다라면은 타카이치 사나이가 다음 차기 총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타카이치 같은 경우는 아베보다도 더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은 한국이 기어오른다, 뭐 이러한 발언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혐한 정서가 강한 사람이기도 하고, 좀 그리고 매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고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 아까 그 참정당 말씀을 드렸는데, 참정당이 하는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총리가 된다? 그렇다면은 예전에 아베 총리 시절 그때보다도 더 극우화된, 그때보다도 더 혐한 정서가 강한 그러한 일본 정치, 일본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려해서 일본 시민들이 이제 이시바 총리 그만두지 말아라, 심지어는 일본의 야당까지도 이시바 총리를 응원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민당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8월 중에 이시바 총리가 이제 퇴진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8월 한 달 동안 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한국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시바 총리가 계속 총리로서 남아있게 된다면은 일본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이시바 총리가 진보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러한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하고 케미가 잘 맞는다, 이러한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한국과 일본과 관련된 과거사에 대해서 이시바 총리가 해결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일본이 저지른 과거사에 대한 전쟁 범죄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지만 일본한테 있어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일본 극우들이 주장하는 거는 우린 그러한 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시바가 그걸 해결을 한다? 그럼 안 되니까. 좀 이러한 부분에서도 일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시바가 계속 총리를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한일 관계는 더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타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된다라면은 모든 게 깨져버리게 되는 거고, 이게 다시 혐한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카이치 사나에가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보시는 그림은 지난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에 자민당원이 투표한 지지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시바가 31%, 타카이치가 28%, 코이즈미가 14%. 그래서 이시바 총리가 당시에 총리가 됐죠. 그런데 굉장히 좀 의문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의외다. 이시바가 그 총재가 된 게 의외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그리고 또 미국 측에서 타카이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이라서 좀 우려된다, 총리가 되는 건 굉장히 우려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러한 영향 때문에 당시에 이시바가 총리가 된 영향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시에는 미국이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누가 그 총리가 되든지 크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타카이치가 다음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혐오 정서가 다시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를 제어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본의 특징이 있다면은 내부에 불만이 쌓이면은 이걸 외부로 돌리려고 합니다. 항상 그게 외국인이 타겟이 되잖아요. 한 가지 정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그 관동 대지진. 이게 이제 내부의 불만을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제 외부로 돌리게끔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타깃이 이제 조선인이 된 거고, 뭐 이러한 것들 보면은 지금 현재도 일본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게 그 내부의 불만이 이제 외부로 표출되는 게 이제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정당이 일본에서 지지를 받은 것도 이제 참정당이 주장하는 게 외국인 배제, 외국인 때문에 일본인이 피해를 입는다, 뭐 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참정당을 또 지지하게 되는 거고, 또 외국인에 대한 혐오도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오버투어리즘도 하나의 외국인 혐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일본에 오고 있고, 보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또 돈이 많아요. 돈을 잘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여기에 대한 박탈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열등감 같은 것을 너무 강하게 느끼다 보니까 영국 언론에서 작년인가쯤에 그러한 보도를 했어요. 일본인들이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뭐 제기하고 이중가격제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는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다. 그 외국인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실제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일본인들이 뭐 자신들이 좀 점점 어려운 생활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불만을 외국인들에게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용을 하면 이용을 했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참정당이 외국인 배제, 아무래도 외국인 혐오, 이거 갈라치기잖아요. 이걸 이용을 해서 표를 얻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일본 정치계의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강하게. 참의원 선거 결과를 계기로 일본 여당이 약화된다면 향후 미국과의 외교 관계나 아시아 안보 협력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그림을 제가 준비했는데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최근에 실시한 일본 정당의 지지율입니다. 자민당이 가장 높습니다. 21%. 그런데 자민당하고 연립여당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하고 합치면은 25%의 지지율이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일본에서 여당이 약화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민당이 계속 뭐 정권을 계속 쥐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시바가 퇴진하고 뭐 타카이치라던가 좀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의 그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은 뭐 아무래도 친미가 되겠죠. 친미. 아베처럼 굉장히 그 굴욕적인 외교, 저자세 외교 하면서 친미적인 성향으로 가는 거는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아시아에서의 그 안보 협력 관계는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명 예언 만화가가 7월 5일은 대재앙의 시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작가는 7월 5일이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7월 중에 이제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와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7월 5일이라고 이제 이게 소문이 퍼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7월 5일 아무런 사건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월 달도 잘 지나가서 지금 8월 달까지 넘어왔습니다. 좀 이런 거 보면은 뭐 이거는 하나의 그냥 우리가 재미로 볼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7월 5일 날 아무 일 없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7월 5일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 소문 때문에 해외 관광객, 특히 홍콩 쪽인가에서는 좀 유의미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 관광을 캔슬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관광객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에 오지 않아서 피해를 입었다. 좀 이것 때문에 이 작가나 그 출판사를 상대로 피해 배상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러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런 일이 없었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무사하게 모두가 이제 무사하게 잘 지나갔으니까 좋은 건데, 오히려
이제 무사하지 못해서 소송을 걸어야 된다. 좀 이상한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6월 말부터 토카라 제도 부근에서 100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일부는 진도 6까지도 기록됐는데 이를 대재앙의 전조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본 전국에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좀 대지진의 전조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일본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캄차카 근처에서 규모 8.8 지진이 발생해 일본 북부에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는데 현재 일본 내 상황은 어떤가요? 이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꽤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 전부터 일본에서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이렇게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 가운데서 또 러시아 쪽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고 또 세계 각지에서도 또 지진이 또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90년에서 1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일어난 게 194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30년 안에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올 수가 있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어떤 전문가는 2030년 안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올 가능성이 30년 안에 올 가능성이 70에서 80%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이 수치를 상향 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올 30년 안에 올 가능성이 80%다라고 상향 조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문가, 일본 언론, 일본 정부가 하는 얘기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고 이 시기가 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좀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홋카이도에 몇 주 동안 있다가 왔는데 홋카이도에서도 제가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굉장히 작은 지진이죠. 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작은 지진이 발생을 해서 TV 보고 있다 보면은 뭐 어디서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게 계속 뜨고 이게 홋카이도만이 아니라 일본 전국에서 좀 이렇게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이런 큰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좀 불안에 떠는 좀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심리 상태는 어떠한가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지 어떤 감정행동 변화가 감지되나요? 일본에서 최근에 지진 대피용 쉘터, 그러니까 지진이 벌어졌을 때 안전하게 이제 지켜주는 좀 단단하게 만들어진 구조물 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안전할 수 있는 거기다가 뭐 약간의 식량 같은 것도 저장해 두고 좀 그러한 쉘터가 좀 굉장히 많이 대중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중들의 수준에 맞게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해서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서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고양 납부라는 세금 제도가 있는데 그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세금을 내면은 세금 감면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이러한 세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한 그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내면은 지진 대피용 쉘터를 상품으로 주는 그러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일본에서는 지진에 대한 대피라고 할까 그러한 준비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널리 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일본에 갔을 때 제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러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왜 사냐라고 했더니 최근에 지진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진이 벌어지면은 수도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하기 때문에 그 최소한 가스레인지 정도는 휴대용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면서 이걸 구입을 하더라고요. 좀 이러한 부분에서 일본인들의 행동 변화도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고기 떼죽음, 기록적 폭염, 앵고, 외국인 대상 이중 가격, 기타 이상 기후 현상 등이 겹치며 일본의 관광 수요가 위축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나요? 일본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일본의 경제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가운데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관광객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뭐 타격을 받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일본의 내수 시장, 특히 관광지에서 좀 타격을 조금 받는 정도,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7월 5일 대지진설로 인해서 뭐 홍콩에서 사람들이 캔슬을 했다,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러한 부분 봤을 때 이것도 동아시아 쪽에서만 좀 영향을 주는 것 뿐이지 다른 나라 서양 쪽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지진에 대한 것들 뭐 서양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하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끼칠 그러한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중 가격제라던가 숙박세라던가 출국세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더 받는 그러한 정책들,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더 크게 활성화되고 일반적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성비로 찾는 나라인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에 대한 위협보다는 일본의 이러한 정책, 일본인들의 이러한 외국인들에 대한 행동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제 채널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일본에 관심 가져서 뭐하냐, 한국이 더 심각하다, 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뭐 역사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강제동원, 뭐 위안부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뭐 일본은 자신들이 이제는 피해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위안부는 뭐 자발적인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 소녀상을 세우고 있는데 일본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소녀상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는 타케시마, 일본의 영토다. 뭐 그리고 자위대의 방위백서, 뭐 이런 데도 이제 독도는 뭐 타케시마, 일본의 땅이다 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면 정말 일본이 의도하는 대로 이러한 것들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본이 하는 행동이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